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많았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예정대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는데 원래는 종래 13개였다가 2개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압축을 했고 이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했는데 독소조항 없앴다는 건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뭐 독소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을 가지고 저희를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원래 특검법이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예. 법안을 여든 야든 발의를 하면 그 법안을 같이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로 갔다가 그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이고 특히 예. 특검법은 여야가 이제 합의로 되게 하는데 예. 오늘 민주당이 올린 법안은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대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수정안이거든요. 예. 근데 수정안의 경우는 상임위와 법사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유로 특검법을 가지고 저희를 무슨 농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기분이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법적으로 이게 뭐 위헌 조항이 많다 이런 것도 물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예.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저희가 좀 이런 특검법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정서가 좀 더 많이 이상 확산된 것 같아요. 특검법 안에 조항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아니요, 물론 뭐 있는데 예. 그 중에도 사실은 2개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네. 첫 번째는 물론 뭐 도이치모터스니까 워낙 유명한 것이고 예. 두 번째 거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그렇죠.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뭐 용산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희 공천 전반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말하자면 뭐 받을 수 저희 없는. 뭐 압수수색 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당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검찰이.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숫자만 줄였을 뿐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지난 기자회견했던 말씀을 반추해 보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11월 28일인가요? 이제 재의결 수순으로 갈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두고 보면요. 과거에는 물밑에서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원이 좀 일부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아니 물론 안철수 의원님 뭐 예전에 찬성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예. 오늘 이제 의총에서 앞으로 우리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4일 뒤에 표결을 하더라도 물론 뭐 물밑에 이탈표가 또 몇 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박 실장님. 물론 뭐 여당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건 독소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14개의 수사 대상을 올리고 특검 추천도 야당이 추천하고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장자로 그냥 자동 임명된 걸로 본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봐도 좀 이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14개 수사 대상도 하나만 걸려라.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 줄여서 3개만 하는데 이걸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고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세 때는 번째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 관련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별건 수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 사실 뭐 그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사실 그 굉장히 좀 미묘한 얘기긴 합니다만 예. 특검을 가지고 아까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좀 왕창 줄이고 뭐 특검 추천권도 좀 공정하게 보이게끔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으면 또 일부에서는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뭐 13가지 그 조항 들어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허. 뭐 2, 3일 전에 수정안 그냥 그 쑥 빼고 이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노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특검이라는 게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식의보다는 굉장히 여야 간의 감정 감정 싸움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라는 반감이 훨씬 커져서 저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 예. 물론 뭐 신동훈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 21일 날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의혹들을 대폭 줄였는데 앞서도 이제 상임위 절차가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여당 내에서 이걸 협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여서 민주당이 알아서 빼줬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를 이제는 그 하나의 양태를 놓고 이건 갈라치기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 걸 보면 알아서 빼주실 분들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과를 위해서 사실 민주당은 뺀 거죠. 통과를 그분들이 위해서 뺀 뭐 건데. 저희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뭘 하신 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본 것으로는 선의로 저도 처음에는 선의로 많은 걸 해석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감찰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좀 이따 특별감찰관 예, 그 얘기 예. 넘어가 보면 예. 사실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이름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기로 된 아주 겁니까? 한다는 것은 네. 이제 저희가 결정했고, 당론을 당론 결정했고 다만 특별감찰관을 이제 지명하는 문제는 여야 협상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근데 선특검 후특감인데 예. 민주당 협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글쎄요,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선특검이다 후특감이다. 저는 또 이것도 역시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는데 예. 민주당이 저희가 특별감찰관은 뭐 저희가 민주당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야지 무슨 선특검 후특감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기 싫은 거 받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특검 안 받으면 특검 우리가 안 받을 거야.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받으셔야죠. 이런 우리 하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안 받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죠. 뭐 왜 어떻게 안 받습니까? 예. 어떻게 박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일단 아니지만 말씀해주세요. 뭐 객관적으로 보시기.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트랙으로 물론 전략상 그러면 특검이 흐지부지 될 애매모호해질 가능성 그런 환경들은 있지만 좀 올곧게 감찰할 수 있는 분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오늘 의총에서 일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해서 추천 풀을 이상하게 가져간다면 이 협상 자체도 뭐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올곧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은 있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우리도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 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별로 뭐 우리는 그거 별로 원치 않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특별감찰관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문제고 늘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럼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 씨 의혹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권 내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명태균 씨라는 일반인이 얘기해서 혹시 여사가 추천해서 된 거야라는 의혹을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건 묻고 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냐. 아니요, 지금 묻고 더블로 안 가고 그냥 묻고 오늘 가는 거죠. 명태균 씨 구속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예. 수사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가자는 아니죠. 도이치모터스도 이미 뭐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고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지적은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공범들은 이미 다 유죄를 받았고 그게 이런 여사 상황. 빼고 그게 가고 있어서 예, 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연계를 시키는 것은 예. 뭔가 좀 민주당도 좀 논리가 궁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얘기 잠깐 해서 그 연장해서 얘기해 보면 이제 명태균 씨 구속 여부가 오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과 해외순 갔다가 오늘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당 공천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추가적으로 보도 나온 거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2022년 6월에 이제 그
분당 재보궐선거 공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했다는 걸 또 막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요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공천 개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아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그렇죠. 공관위의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아하. 이게 공천 개입인 것이지 예.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이 대선을 같이 치렀는데 그렇죠. 그다음 첫 선거 아닙니까? 그 첫 선거에서 나는 이 지역에는 누가 공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어허. 전혀 당정이 분리된 정당이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대통령이 저희 당의 뭐 가장 그렇죠. 이제 1호 1호 당원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런 명태균은 중간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극도로 미쳤을 거라고 의심되는 공천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그러면 그거 총선에. 알아서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강북에 누가 되는 게 좋겠어 이런 말씀 저는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예. 다만 구체적으로 공관위에서 점수표를 가져왔는데 아하. 이걸 바꿔라. 아.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는데 예. 이준석 정도 대표가 오늘 했다는 정도의 얘기 예. 그 정도를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면 이준석 대표가 머리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런 얘기할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재명 의원님 왜 웃고 계세요? 아니 두 분의 공방이 아.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아니, 제가 신동 의원님 별로 공방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재용 의원님이 같은 출연료 받고 놀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않고 좀 난 얘기 좀 가성비 하세요. 오늘 너무 좋다 생각하고 말씀 있어요. 좀 하세요. 얘기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뭐 이준석 의원이 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얘기하는 건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다면 예. 그거 다행이네라는 생각인데요. 왜 다행이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대선 과정에서 어. 뭐 혁혁한 공도 있었고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우리 당에 이제 들어와서 정치인으로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예. 정말 다행이다 잘 생각했네 이 생각.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준석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톤앤 매너라든지 이런 캐릭터 때문에 그리고 예. 그 전에 명태균 씨하고 그 반띵하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주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천 개입이라고 만약 프레임을 짜고 싶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말이 먼저 나왔다면은 저는 사람들이 그치 그때는 다 받아들일 만한 얘기지. 대통령 말 한 번 잘했네. 당선인 말 잘했네. 그런 얘기로 오히려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추천할 만한 사람을 했다면 그것은 뭐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할 만한.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신동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견과 캐릭터에 대한 판단을 이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 사람이다. 당 사람이니까 당 내에서는 그런 공천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정당인이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떻게 당무에 개입해서 공천에 대해서 누구 주면 좋겠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하는 게 맞냐고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신동우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논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런가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전에 친문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공천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당과 당 대표와 대통령의 뭐 그 차이는 물론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뭐 선거가 한 달 뒤에 다가왔는데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서 아무 얘기도 그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개입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진 않죠. 다만 개입이 어떤 정도로 구체성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친박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당에 제시를 해서 아하. 친박 소위 의원들을 막 심었던 겁니다. 예, 그거는 청와대가 공천을 주도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단순한 사견으로 나는 뭐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에 공이 많았으니까 뭐 분당 정도 공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얘기도 못 한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말도 근데 뭐, 못하냐. 예. 주도와 결정 이런 예. 뭐 정도의 차이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저 사람이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발도 예. 있었고 여론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당대표가 예를 들어 공관위가 있고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 대표 최고위원회 직인이 있어서 결정이 되잖아요. 당대표는 거기에 의사소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있어요. 대통령도 물론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경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예. 만약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특정구청장, 특정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 개진인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법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예,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잠시만요. 알겠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2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예. 예. 22년 2년 4월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그 성접대 의혹에 관해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이 돼요. 22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체리따봉 사건 다 알잖아요. 대통령님이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메시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어지니 우리 당도 잘하는구만. 요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위계에 의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누구누구 추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받았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실질적인 형식적 권한, 실질적인 것 떠나서 형식적 권한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 의견을 잘 안 받으셨다. 만약 그래서 윤리위나 또는 체리따봉 사건 이런 거 나왔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다는 반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추론하기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예. 이제 본인이 김영선 의원 그 공천에 개입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다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긴 시간 토론할 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 왜냐하면 정말 이게 뭐 실질적으로 공천이 누구로 됐는데 대통령이 개입해서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대통령이 나는 누가 좋겠어 이런 정도 얘기한 거라면 지금으로서는 뭐 예,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가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당무감사해야 된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이거 엄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입장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당무감사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니요. 이제 일단 서범수 사무총장은 사무총장께서 당무감사를 해서 굳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 그 글을 작성한 당원들의 그렇죠. 그 개인정보. 익명성, 개인정보를 까야 되는데 익명성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뭐 그 당 대표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믿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사실은 조금 뭐 전체적인 기류가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 의총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나요? 이제 이게 꼭 무슨 당무감사다 수사다 이런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적어도 공당의 당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어쨌든 당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왔다면 가족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이나 네. 이것은 그 당 대표를 위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물밑 조사라도 해서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뭐 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그 얘기가 좀 길어져서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했죠. 제가 이 방송을 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 올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어쨌든 예. 당 지도부들이 오늘 한동훈 대표 다 끝까지 다 들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뭐 아주 그냥 가감 없이 다 들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예. 다시 한번
당 지도부가 논의를 좀 하고 아하.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예. 당의 분열을 막 가속화시키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친윤이나 친한의 프레임으로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예. 봉합이 잘 안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냥 이것을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 가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면 30분이면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자가 가서 해당 이름의 사람들은 전혀 사실 무근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예. 한동훈 대표의 가족 친인척 중에 한 명이 예.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나 IP로 확인은 안 장해찬 전 됐습니다. 최고위원의 추론이죠. 예,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그럴 경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의 명의 아이디죠. 뭐 그런 것들을 로그인 정보들을 받아서 했다면 허락을 받고 했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면 의견을 또 개인 의견을 그렇게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게 없는 거라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그럼 그것도 그분의 자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떤 되면 뭐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 도의적인 문제에서 뭐 머물러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예. 오늘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각각 다른 생각들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 당에서 뭔가 좀 분명한 설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오늘. 그냥 예. 덮고 가진 않을 뿐이군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하,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경찰 조사도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고발해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당원 명부를 다 내라 뭐 이런 아하. 상황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까지 키워서 우리 당이 과연 뭐 얻을 것이 뭔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당의 당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경위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또 논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그렇군요. 것이 좋을 것인지. 예. 자, 국민의힘 얘기 말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오늘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재영 전 의원님.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브리핑 때 이분은 이제 많이 말씀하실 그렇습니까? 거라서 예, 우리 대변인께서 아니요, 논평해 저는 주세요. 뭐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인가요? 예, 배우자는 300만 원이 되면 뭐 이제 300만 원. 선거법에 당선 무효가 되는데 예.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아. 이게 오늘 기소된 것은 12만 4천 원 법인카드 가지고 예. 동료 의원 부인들께 밥 사줬다는 이 부분 전현직 의원 전현직 부인들에게? 이 부분인데 뭐 그 물론 저는 뭐 김혜경 여사의 그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벌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예. 150만 원에 선고를 한 것은 법원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아하. 원래 김혜경 여사도 나는 그 비서가 그렇게 법인카드 쓴 거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된 혐의 중에 가장 약한 것인데 예.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 아하.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는 상당히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아하.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지난주부터 민주당이 뭐 굉장히 장외 집회. 장외 집회 많이 하고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극하는 거 아닐까라는 재판부를. 민주당의 걱정을 제가 대신 오늘 좀 했습니다. 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정치적 고려 없을 것이다. 뭐 그거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 일단 뭐 구형이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검찰에. 이게 뭐 어떤 분은 그 판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재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예.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김문기 처장이라는 분 알았느냐 몰랐느냐. 국토부. 국토부 백현동 이제 예. 두 가지인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 분한테 여쭤봤는데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법원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80만 원 이렇게 하면 법원이 오히려 망신스럽지 않을.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뭐 80만 원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그는 법원을 고도의 정치적 조직으로 보면 그럴 당선 수도 무효가 아닌 있는데 80만 원. 예, 그러니까 유죄면 구형을 2년을 했는데 80만 원이 어색하고 저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이 그냥 법대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